어제 1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과 박 전 처장 수사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소식, 정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처장이 오늘 2차 출석을 했어요. 전날 긴급 체포 가능성 얘기가 있었지만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아니 지금은 긴급 체포하니만이 언론에 파다하게 떠들었는데요. 네. 긴급 체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진 출두를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직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긴급 체포는 성립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설설 흘리는 게 사전 구속영장, 그렇죠. 예, 구속영장 청구인데 구속영장 청구도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경호법에 따라서 민간인 신분이 되면요, 네. 경호처장이 직무 중에 있었던 얘기를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거치더라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경찰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걸 걸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경호처장으로서 직을 수행하다가 만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법 등등의 다른 법률과 충돌할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쟁점도 있기 때문에 사후 수사 과정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수사에 속도를 붙여간다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찰이 명분을 갖고 해 나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호처장 이야기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 일단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죄 혐의는 명백해 보이고요. 실제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관여된 게 아니냐는 문제도 계속 제기돼 왔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국수본이 이 부분을 어디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된 부분만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긴급 체포의 필요성은 없었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오늘 다시 소환을 했고 네. 응했다는 사실 때문에 긴급 체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 구속영장 가능성까지 없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는 여전히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입장이 이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위법하고 대통령의 경호법상 경호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아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이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간의 어떤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 이 중재 요구 이런 것이 수용되지 않으면서 사직한 것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돼서 관련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경호처에 있을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과연 수사 진행이 쉽겠느냐 이런 얘기는 또 나와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3시간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경호처 업무 관련된 어떤 비밀 진술이라는 건 군사상 또 경호상 대통령의 신변상 비밀이지 실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을 리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태도의 수사에 임했다고 하면 피의자로서 박종준 처장 본인에게 유리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관련 범죄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이 박 전 차장의 사직서 제출을 또 바로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우선 사직을 할 걸 결심을 하고 나갔겠죠. 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그럴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직 경호처장 신분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서요. 응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기가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예. 경호법상이나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이게 지금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이나 본부장을 문제 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서 지휘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경호처의 방어막을 뚫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사 내용이 별게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아니면 누가 이걸 결정했느냐, 당신이 경호관들에게 무슨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느냐, 경호처에다가 뭐 이런 걸 밝히는 건데 네. 13시간씩 잡아서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어제 13시간 하고 오늘 또 2차 소환해서 들어가는 걸 보면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경호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측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실행하는 집행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뭐 범법 혐의를 다투는 과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부장도 동일한 질문을 받고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신상이나 개인적인 뭐 소외를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경호 업무와 관련된 진술은 구체적으로 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뭐 명령계통이라든가 지휘 지시계통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진아 경호처 본부장 역시도 큰 다름이 그렇게 없을 봅니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출석 이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 3차례 불응을 했다가 어제 출석을 한 거고요. 네. 조사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시간 그 조사를 했다는 것은 관련된 이 국수본의 어떤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뭐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지시관계, 실제 이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1차, 2차, 3차 저지선이 형성되게 된 과정, 그 지휘체계, 직접적 명령을 대통령이 했는지 뭐 등등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진술을 거부할 대상도 아니고 기밀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진술이 이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진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없었으면 출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상황 자체가 강경하게 끝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된다는 이 경호처장과 뭐 이 본부장 중심과 또 네. 박종준 처장과 이진아 이 본부장 중심의 어떤 일종의 온건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세력 간에 1월 5일 이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상황이 계속 갈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박종준 처장 또 이진아 본부장이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여져서요. 아마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관련된 내용은 진술을 당연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안에서의 내부적 의견에 균열이 좀 생긴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보도가 실제 그렇고 나와서 박종준 처장이 조사 후에 언론에 밝히는 입장을 보면 네. 박종준 처장은 1월 5일 날 이례적으로 과거 경호처장이 하지 않았던 언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체포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강조를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명분을 확보하는 입장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정과 중재 역할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경호차장 중심으로 강경한 이 경호 분위기가 뭐 주도를 했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도 그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온건하게 최악의 충돌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경호처 뭐 이진아 본부장이라든가 박종준 처장이 물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실질적 경호처 1인자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의 좀 분열 모습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호처 조직이 그런 조직이 아닐 뿐더러요. 저도 청와대에서 5년 근무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 조직이 아닐 뿐더러 경호처장, 박종준 전 처장의 얘기를 보면 네. 극단적 대치를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조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지금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경호처로서는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이지 의견이 달라서 뭐 이런 내용은 저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 변호사님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법률적으로 볼 때요. 네. 그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 가결이 돼서 직무상으로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직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유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손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그만두고 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지 네. 차장이 무슨 법률 체계를 어겨서 안 나가겠다, 뭐 경찰의 소환이니까 안 나가겠다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직무대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처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종료하고 난 뒤 경찰에 나가서 뭐 조사를 받든지 소환에 응하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장과 본부장이 경찰에 제가 볼 때 출두한 것도요. 네. 경호처 내에서 일정한 역할 분담을 한 것이고 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거칠게 수준 낮은 법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한 항의가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전 경호처장이 출석을 하고 하는 와중에도 이 경호의 공백은 없을 것이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준비된 조직이거든요. 네. 오히려 경호처장이 사퇴를 하고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과정을 보면서 경호처의 경호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는 볼 때 더 굳건한 대응의 마음을 가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호처는요. 경호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그 위치하는 조직입니다. 네. 외국에서 배우러 오는 조직이거든요. 이런 조직이 어떤 위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흐트러지고 두루 물러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의 존립 자체가 의무시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직무대리로 가고 또 혹시 직무대리가 오더라도 태세에는 변함이 없다. 조직의 기강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호처의 공백 사태, 처장의 공백 사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대통령 관저를 둘러싸고 있는 경호처에 이 체포영장 저지를 막겠다는 심리적 어떤 저지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김성훈 차장이라든가 이광우 본부장 같이 맹목적으로 대통령에 충성하는 이 경호처 원래 경호처 요원들 중심으로 다소 고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끝까지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경호처장의 사직 또 이진아 본부장의 경찰 출석 등이 단순하게 이 지휘부관 몇 명의 이탈 문제가 아니라 실제 밑에 하급 경호처 직원들에서 동요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일에 동원돼야 되냐는 문제의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한 답답한 현실들을 지인이나 어떤 제3자를 통해서 언론에 제보하는 경호처 요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동요가 실제 반영되고 지휘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으로 갈 경우에 실질적으로 집행 저지도 못하고 일부 흥분한 이 경호처 직원들에 의한 어떤 충돌, 최악의 상황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집행은 되고 그 지시에 따랐던 몇 명의 경호처 직원들이 불의의 어떤 뭐 사법적 내지는 또 물리적 어떤 상해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지금 그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박종준 처장이라든가 이진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대우로서 지금 상황을 저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 그 근저에는 실제 하급 특히 MG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오늘도 주말인 오늘 뭐 관저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찬반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체포영장 재발부된 기한이 아직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길면 한 이달 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앞서서 경호처의 수뇌부가 약간 이제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는 어떻게 이 영장을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집행의 성공 가능성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나오기는 설 전까지 뭐 영장 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언론에서 설설 나오던데요. 네.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견주 보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뭐냐면 뭐 민주당 계열 혹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무슨 총기를 써라, 무슨 헬기로 가지고 뭐 특공요원을 넣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전 상황을 연상케 하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 그런 얘기가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가 비행금지 구역이고요. 네. 대통령의 관저는 군사상으로나 안보상으로 공무상으로 비밀구역입니다. 근데 지금 동원되는 경찰의 수사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경찰 간부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공수처 간부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결국은 진입하는 것은 관저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이 있으면 충돌할 때마다 한 사람씩 드러낸다. 뭐 이런 정도의 작전일 겁니다. 네. 그리고 개인 학위를 쓰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오면 대한민국이 한 30년 후퇴한다고 보거든요. 개인 학위를 쓰는 상황이 온다면은 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씩 몸 대 몸으로 해서 드러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나 경찰에서 진지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물리적인 마찰이 실제로 벌어지고 혼돈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앞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이러면 국론분열에다가 혼란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도대체 경찰이나 공수처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사권도 없는 기관이 영장 발부의 법률적 하자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건 언젠가는 다시 다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여야가 입장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오면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때문에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새벽이나 밤에 시작해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찰이나 공수처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법률적, 도덕적, 국민 정서적 책임은 이게 몇 년이 갈 겁니다. 저는 그런 사태가 안 오길 바랍니다. 예.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조차도 못 하고 있는 이게 법치 시스템이 맞습니까? 당연한 걸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대통령이 당연히 문제인 거죠. 법원의 발부 영장 자체의 위법성 주장은 체포에 응한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아니면 공판 절차에서 해야 됩니다. 적법하게 그 체포 영장의 적법성이라든가 또 부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적 어떤 이 수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호처를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라는 것은 경호 대상에 대한 신체 또 재산상 보호 목적에 의해서 위해를 방지하는 목적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이 관저에서 경호처가 만들어 놓은 상황 때문에 물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만약 순순히 응했다고 하면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입니까? 체포영장 들고 가서 대통령의 위해를 가합니까? 그냥 체포 절차에 응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이 법원, 공수처, 경찰 거기에 민주당까지 껴서 마치 오염된 이념에 오염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 이제 사법부나 공수처 경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선동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되는 게 맞고 다만 시점이나 시기 문제는 그래도 역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미 이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한 어떤 단계적 전략에 착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관련된 경호처장에 대해서 계속적 소환 요구를 하고 이후에 이 2차 집행 과정에서 저지할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부 동요가 있고 근데 통상 이렇게 극렬하게 어떤 영장 집행을 막는 경우에서는 심리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 특정해서 어느 방식으로 진입을 해서 어떻게 체포할까는 마지막 궁극적인 최종 결정 단계이고요. 이미 2차 집행을 완료하기 위한 경찰과 공수처의 어떤 전략적 고민과 실행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데 주말은 아무래도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양측의 찬반 집회가 관저 주변에서 있기 때문에 자극할 경우에 위험성이 커지니까요. 아마 주말은 피하고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실제 구체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가장 깔끔하게 끝나는 방법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시작하면 제일 빠르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야 입장이 좀 청여합니다. 재의결이 불발된 이후에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통해서 특검 인정하는 부분은 좀 바꿔놨지만 외환 유치죄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좀 새로운 안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국민의힘 안 법안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은 시점에 낼 거로 봅니다. 아마 검토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낸 내란 특검 법안 보면요. 이게 뭐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할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특검 3자 추천 얘기도 바꿨죠. 대법원장으로 네. 바꿨고 기간도 한 20일 줄였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수사 대상을 무한정 넓혀놨습니다. 11개로 넓혀놨고 수사 내용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뭐 총기 무장군인 실탄 발포 의혹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장군이 실탄 발포할 의혹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그쪽 사람들이 주장해 왔거나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스토리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1개고요. 그다음에 외환 혐의도 놔뒀는데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 문제라든가 무슨 별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성기 틀은 것도 무슨 외환 내용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오물풍선 띄우고 뭐 무인기 띄워서 비행 금지 구역까지 들어올 때는 민주당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 내란 특검법에 대한 사유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군과 안보상의 기관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조잡한 내용을 넣은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수사 중에 인지한 사안 넣게 돼 있습니다. 내란 선전 선동 혐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등등을 갖다가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고발해놨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이라든가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150일로 줄였다고 하는데 특검 준비 기간이 한 20일 걸리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면 혹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조기 대선으로 가면 6개월 내내 이걸 갖고 국민들 전국을 흔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지금 대통령을 제외한 그 비상계엄 관련자들 다 수사를 해서요. 특히 검찰은 구속 기소를 하거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특검이 들어가더라도 대통령 한 분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게 무슨 150일이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거를 그 불순한 민주당의 의도를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받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고 비상계엄이 문제가 돼서 그게 내란죄와 연결이 됐다면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해제까지 6시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개월이든 3개월만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150일까지 잡아갈 거냐. 의도가 너무 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제거한 독소 조항을 제거한 국민의힘 자체안을 내놓을 겁니다. 내놓으면 아마도 또 한 번 민주당과 충돌을 하겠지만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겠지만 어쨌든 뭐 안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네, 수사 범위와 기간의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범위 기간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결국에 이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이 내란죄 수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헌정 체제에 이런 여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요구의 정면으로 반해서 다 대선만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에 시간을 끌기 위한 비판과 대안 마련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6시간에 대한 걸 수사 범위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 이미 구속 기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만 그분들은 그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3월부터 이 뭐 준비를 하고 안가에서 회동을 갖고 관련돼서 북한과 관련된 유도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이런 내용들 수사 안 하고 6시간에 딱 있었던 것만 수사하면 그게 내란죄 수사입니까? 그냥 국회에서의 어떤 뭐 이 수사에 그치자는 거고 실제 수사하지 말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논리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바로 이 경고형 계엄이었다. 누가 다쳤냐? 아무 문제 없지 않았냐? 이 논리로 그냥 끝날 수사입니다. 그러면 내란에 대한 본질적 수사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정도 수사로 끝내자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다시 낸 특검법에 뭐 관련 사건, 인지 사건까지 그거는 뭐 통상 특검 모든 특검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빼고 외환 관련된 거 빼고 나머지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은 김용현 전 장관 등 이미 구속 기소된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공소장에서 수사된 범죄 사실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빼고 수사하자고요? 그러면 수사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 자체 안을 낸다는 것도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난 특검법이 유연적이지 않고 수사 대상이나 이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결국에 특검을 걸어서 명분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 하면서 체포영장도 막고 탄핵 절차도 지연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대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만들어 온다고 해도 대화 자체가 쉽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된 이번 특검 안에서 일부 조정하는 안이라면 협의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